금은 열수 용액 속에 1ppm 정도로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열수 용액이 식어서 만들어진 석영맥에는 큰 금덩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석영맥 속에서 금덩어리가 발견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흥미있어 할 금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이 기사를 저에게 해설해 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다른 신문에도 나와 있겠죠. 제목을 보면은 지축을 흔들며 금 나와라 뚝딱, 지지는 자연의 연금술사,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이기도 하고 좀 뭔가 궁금하기도 했던 차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했는가 하면은, 자, 금이라는 존재와 이 석영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금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석영맥을 찾아라, 이 석영맥이 금을 물고 온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얀색 석영맥이 있다면 이 안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석영맥 속에서 금을 찾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이란 것이 밀도가 아주 높거든요. 19.3이나 됩니다죠. 그렇다면은 석영은 밀도가 얼마 됩니까? 2.65인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하고는 매우 차이 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 금과 석영이 막 섞여 있다면은 자연적으로 금이란 물질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석영은 위로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금과 석영만 섞여 있다면은 위에는 석영, 밑에는 금, 이렇게 존재해야만 상식이잖아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석영은 일부 어떤 조건에서 물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물에 안 녹아요. 석영은 이제 사실은 뜨거운 물이겠죠. 녹고, 물은 금은 물에 녹지 않고 어떤 산에는 녹을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산이죠. 우리가 흔히 금을 녹이는 것을 왕수라는데, 염산이라는 거하고 질산을 섞은 이런 물이에요. 이런 산에는 녹지만은 물에는 안 녹는단 말입니다. 그럼 지하에 물이 생성돼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런 물을 열수로 하는데, 이 열수를 따라서 석영은 이렇게 같이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왜? 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열수가 빠져나가거나 한 틈새에 석영도 이렇게 고체로 되면서 벽에부터 둘러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틈새에 석영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삐죽삐죽 될 수 있는데, 금은 열수에 안 녹잖아요. 그러면 석영이 올라올 때 금이 같이 올라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석영이 있는 이런 곳에 금이 이렇게 막 둘러붙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서 석영과 금이 함께 나타날까? 많이 궁금했던 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제가 읽는 순간, 그럴 수 있겠구나. 금이 왜 석영과 함께 나타나는가? 자, 그 이유를
글쎄 이 프로세스가 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금이 석영과 함께 나타나는 어떤 한 장소, 어떤 특정한 곳의 이유는 확실히 될 수 있겠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서 또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금이 나타나는 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퇴적 광상입니다. 이 광상이란 것은 특정 유용한 광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광상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금속 광물을 뜻하는 ore, 그리고 뭔가 쌓여 있다는 뜻의 deposit. 그래서 ore deposit 하면 이게 영어로 광상입니다. 광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 광상인데요. 이 화성 광상은 뭐냐면 지하에서 어떤 열수가 있어 가지고 이 열수가 어떤 틈새를 메우면서 여기에 함께 어떤 금속 광물을 함께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식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모여 있는, 이런 맥상으로 모여 있는 이런 것이 화성 광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이 왜 석영과 함께 잘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이 화성 광상의 예입니다. 퇴적 광상은 그냥 금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무거운 것은 상당히 이런 시간에 먼저 가라앉아 버리고 가벼운 것은 점점점 멀리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것은 여기에 이제 금이 많은 산이 있다 봅시다. 여기서 퇴적물들, 즉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가지고 이 강물로 들어온다면 금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이 근처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가벼운 것들은 흘러가서 쌓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쌓였던 이 부분, 이런 곳이 나중에 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금 퇴적 광상이죠. 자, 이것은 오늘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오늘은 열수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성 광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성 광상에는 석영맥이 있고 여기에 금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금덩어리가, 이 사진이 금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이 석영이고 이게 금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검은색 보이는 요 부분 광물이 제가 보기에는 전기석이라는 광물이고, 자, 이 석영과 전기석은 상당히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압전 현상이란 건데 이 광물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력, 즉 스트레스라는 힘이죠. 이것이 가해지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석영에는 그런 이름이 안 붙어 있지만은 이 전기석은 그것 때문에 이름이 전기석이라 붙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금덩어리의 4분의 3이 석영맥에서 채굴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금덩어리가 석영맥에 왜 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지진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파로 해가지고 힘이 이동이 되죠. 이동되다 보면 이것이 석영이라는 곳에 전달된단 말입니다. 되면 이 석영이 특별하게 압전 현상에 의해서 압력을 받으니까 전기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때문에 만일에 이 근처에 금 같은 그런 미세한 것이 있으면 석영에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내용에서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적혀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석영에다가 금이 둘러붙어 가지고 큰 덩어리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석영이란 것이 금과 어떤 친화성을 가져 가지고 잘 붙이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계속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연구팀은 금이 용해된 물에다가 석영 덩어리를 담그고 인공적으로 지진을 재현해서 석영이 힘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자 석영의 결정 구조는 압력을 받자 전기가 형성됐고, 그래서 석영 표면에 금이 들러붙어 가지고 금이 점점 누적돼 가지고 커져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금덩어리가 형성되는 광범위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석영맥에서 금덩어리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석영맥에 스며든 유체의 금 농도는 기껏해야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석영이 이만큼 있으면 금이 붙을 수 있는 게 맞자 이 석영 덩어리의 100만 분의 1 정도인데, 이 100만 분의 1 정도라면 사실 사람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석영에 상당히 큰 이런 덩어리로 금이 붙어 있는 소위 금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게 아주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 덩어리는 어떻게 들러붙는가, 그거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자, 내용을 계속 보면은 연구팀은 지진을 통한 압박과 변형이 석영 주변 용액에서 금을 이끌어내기 충분할 정도의 전기장이 형성되도록 만든다는 점을 밝혀냈고,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런 석영이 있으면 그 표면에 이렇게 금이 붙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힘이 주어져 가지고 전기가 형성되면 이 주변에 금이 있었다면 아주 미세한 금들은 이렇게 도금하듯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금 덩어리 같은 것이 붙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쨌든 석영이 지진으로 인한 힘을 받아 가지고 압력이 받다 보면 거기에 금이 들러붙는다, 요까지는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근처에 금이라는 원소들이 원래 있어야 붙는 거지, 금이라는 게 없는데 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금이라는 것이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석영 주변에 금이 붙더라도 100만 분의 1 정도만 붙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금 덩어리가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문 한번 보죠. 이게 내추럴 지오사이언스의 원문인데 글자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는 골드 너겟, 금덩어리가 쿼츠 베인, 석영맥 속에 들어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1mg 킬로그램 중에 1mg니까 이거 100만 분의 1이네요.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딜루트, 아주 희석된 그런 금이 이제 100만 분의 1 정도 있는 요런 것에서 뜨겁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유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온도하고 압력 그리고 유체 화학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떤 유체가 있습니다. 워터, 물하고 CO2가 많은 그런 유체 속에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금이 녹아 있는데, 이것이 석영맥 속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큰 골드 너겟, 금덩어리들이 세계 도처에 있단 말입니다. widespread occurrence. 이거는 석영이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이들 유체 속에 또 굉장히 희석된 상태로 있는 거하고는 이 골드 너겟하고 이야기가 배치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은 이 유체 속에 원래 금이 100만 분의 1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유체가 식으면서 여기에 석영맥이 된다면 이 석영맥 속에 금이 있어봤자 100만 분의 1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 도처에 금덩어리가 왜 발견되는가 하는 것들은 하고는 이 이야기가 배치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요 이야기는 아마 현 상황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죠. Quartz is the only one. 지구상에서 석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 중에서 피조엘렉트릭, 이건 뭐냐면 압전 현상입니다. 이 압전 현상은 뭐냐면 압력 또는 뭐 힘이죠. 힘을 받았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 석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뭐 피조엘렉트릭을 성질을 가지는 광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데비아토릭 스트레스란 건 뭐냐면 어떤 곳에 지구에서는 사실은 모든 방향에서 돌이란 것은 이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수압이라 그러고, 가끔씩 이 정수압을
제외하면 다른 곳에서 만약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게 딱 오면은 방향성을 가지는 이런 압력이 오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압력, 이 정수압을 제외한 압력을, 이 돌이 받는 압력을 데비아토릭 스트레스로 합니다. 뭐 변형 압력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thousands of episode 계속해서 떵떵 온다 이거죠. 오면은 여기에서 이 쿼츠 크리스탈, 이 맥 속에 석영 결정이 계속해서 이런 압력을 받으면 조산대 금 광상의 형성에서 이 지진의 액티비티, 지진 같은 것이 이런 것을 주겠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에 석영이 있는데, 석영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 석영의 그 결정이 여기 지진이 많이 생성된다면 지진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거 아닙니까?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오고 계속의 지진이 오다 보면 이런 지진의 압력이 이 석영을 뭘 만드는가 하면 계속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기가 무엇에 관계되느냐? 금, 광상에도 관련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ere 중간에 quartz deformation experiment, 석영을 변형시키는 실험, 그리고 피조 엘렉트릭 모델링, 앞전 모델링을 했다 이거죠. just ubiquitous gold quartz association. 그러니까 도처에, 아주 많은 장소에 도처에 석영하고 금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포메이션 골드 너겟, 금덩어리, 이것의 형성에 이런 그 앞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충전되는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해 봤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we find the stress on quartz crystal can generate, 석영 결정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그 aqueous gold, 물에 녹아있는 금, 유체에 녹아있는 금을 electrochemically, 전기화학적으로 디포짓, 이게 쌓이게 충분한 충분한 그런 그 전압을 생성을 시켰다. 실험해봤더니만 어떤 석영 결정에 생성된 이 스트레스가 여기에 금이 이렇게 붙을 만큼 충분한 전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뒤에 이제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다음은 그 얘기입니다. 금은 전도체고 이 석영은 인슐레이터, 전련체입니다. 석영은 전도체가 아니란 거죠. 전련체, 즉 전기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로는 전기를 전달시키는 물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석영이라는 것에 금이 들러붙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뭔가가 붙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부도체고 여긴 전도체니까, 그래서 our result show that existing gold grains are the focus of ongoing, 이어지는 성장에는 이 금이 붙은 여기에 또 금이 붙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처음에는 여기에 전기가 딱 형성될 때 아주 미세한 금 같은 것이 붙을 수는 있는데, 자, 앞전 현상이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붙겠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은 커지느냐 하면, 여기 뭐 전기가 형성되거나 안 되거나 그 다음 붙을 수 있는 것은 금 표면에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갔는데, 자, 마지막 줄을 보면 우리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이제 제안한다 이거죠. 석영맥의 그 프랙처, 석영맥이 이렇게 딱 돼 있는 이런 그 갈라진 곳과 함께 골드 네트워크가 서로 매우 잘 연결된 것이 발견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큰 너겟,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에. 자, 좀 이해가 됐는가요? 어떤 말인가를 좀 정리하자면, 이거는 지금 요약이라서, 앱스트랙트 요약이죠. 요약이라서 이것도 역시 그 원문을 한번 더 봐야 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정말 요약대로 요약해보자면, 자, 이런 석영맥이 있는 곳에 이 석영맥이란 것이 열수를 따라서 뭐 올라오는 와가 침전된 게 석영맥인데, 이 석영맥에 금이라는 게 있어봤자 뭐 100만 분의 1 정도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순히 그 정도로 해서 식어버리면
이 석영맥 속에 있는 금 해봤자 뭐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들어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석영맥 속에 이 금 덩어리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금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금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초기에는 지진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 석영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주변에 있던 것들이 착 이동해 가지고 표면에 달라붙고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가 생성될 때마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금에 다른 금이 들러붙는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좀 궁금한 거는 이 금이 가까이 있는 것은 벌써 석영에 들러붙었을 것이고, 그럼 또 새로 붙는 요 금이란 것은 얼마나 먼 곳에서 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또 궁금해지네요. 혹시 이 원본을 찾을 수 없을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죠. 이건 금방 봤던 네이처 지오사이언스고, 자, 이 사진이 이게 원본은 아니겠지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내용이 더 많은 그 기사죠. How to make a giant gold nugget, take a vein of gold at a few thousand earthquakes. 그 기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금이란 것이 1 part per million. 자, 아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이란 것이 뭐 100만 분의 1 정도로 이 내추럴 플루이드, 천연 유체 속에 용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100만 분의 1 자체로 있는 것이 그게 식어봤자 역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 이야기고, 밑으로 계속 보면, 자, 이 내용은 석영이 피조 엘렉트릭 머티리얼, 즉 압전 현상을 가지는 그런 광물이다. 그리고 most abundant, 양도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피조 엘렉트릭 머티리얼, 압전 현상을 가지는 물질은 어떤 거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을 받을 때 전기적인 차지를 가진다는. 그러니까 the bigger the force, 힘이 더 세면 셀수록,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보면은 석영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이런 그 피조 엘렉트릭 머티리얼 중에서 가장 강하게 피조 엘렉트릭을 가지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고, 이런 압전 현상은 BBQ 라이터, 여러분들 바베큐 할 때 불 피울 때 탁탁 누르는 거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돼 가지고 여기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여기서 불꽃이 탁 튀는 거. 자, 이것에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그러기도 쓰이네요. 여러분들 시계 보면은 QUARTZ라고 돼 있는, 즉 소위 말해서 수정 진동자, 이것으로서도 이 석영이 쓰인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던 요거 바베큐 할 때, 아니면 요리할 때 그 불 피우는 거, 가스라이터 같은 데 쓰이는 이게 압전 현상이고, 이것에 석영이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during earthquakes, 지진 동안에 아주 큰 스트레스가 이 쿼저를 탁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 석영에 상당한 전기 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석영에 생기는 전기 차지가 어떤 사람들은 지진 불꽃, 지진 라이트 같은 것을, 뭐 지진이 생성되면 지진 번개라든지 지진 불꽃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거와 연관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이제 본론입니다. 큰 금덩어리들은 흔히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Fluid flow through fault in rock during, 자, 지진이 생성될 때 암석에 단층, 끊어짐이 생기고, 이런 끊어짐을 통해서 유체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유체가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으면 그 틈새에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서 금덩어리가
큰 금덩어리가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에 주로 침전되는 물질이 석영입니다. 그래서 이 석영과 골든 너겟이 함께 있다. 요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석영 결정이, 이 광맥 속에 있는 석영 결정이 뭐 지진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지진을 겪으니까 결국은 이 석영이 계속해서 힘을 받는 그 에피소드가 수천 번 정도의 경험을 하겠죠. 계속해서 힘을 받는다 소리입니다. 자, 다음을 보면 금이 천년 유체 속에 용해가 되면 이것은 주로 흔히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일 어떤 것이 어떤 지진이라든지 다른 현상이 이 분자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그때 금 원자가 이제 이 분자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근처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이 이야기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유체에 만일에 금이라는 게 녹아 있다면 이게 다른 분자하고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자, 붙어 있다가 여기 힘이 가해진다든지 해가지고 이 분자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 금이 톡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런 곳에 금이 이렇게 쌓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을 한번 보면, 자, 실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에 골드 비어링 플루이드, 금이 이렇게 함유된 유체를 넣고 여기에 어떤 석영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 석영에다가 모터를 가지고 진동을 시키 가지고 이 부분을 톡톡 때리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모터를 통해서 석영을 때렸으니까 이 석영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일렉트론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 이게 뭐냐면 이게 SEM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냥 전자현미경이나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자현미경으로 이걸 봤더니만 이 석영의 표면에 금이 축적되어 있는 이걸 봤다는 거죠. 밑에 사진을 봅시다. 물론 그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1마이크론이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자, 여기에 석영의 표면에 SiO2가 석영이죠. 그러니까 녹색으로 된 요 부분에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딱 바닥 위를 딱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이는 요 부분, 요게 다 골드란 말입니다. 저 밑에 요만큼이 석영이고, 이 석영의 표면에 금가루가 막 묻어 있는 이런 것을 전자현미경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석영은 모터로 압력을 가했고, 이 압력을 가하니까 전기가 발생했고, 이 전기에 의해서 요 속에는 그 금이 용해된 유체가 있었는데 이 금들이 유체 속에 녹아 있다가 고체화돼 가지고 여기에 들러붙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석영의 그 표면 위에 금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나노 파티클로 서로 엉겼다, 이런 것도 나오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석영은 전기적으로 전련체고 금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영에다가 여기에 자그마한 이런 금이 이렇게 붙으면 이 금들이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이 들러붙는데 그 다음에는 이 금에 계속해서 들러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산업적으로 금 도금하는 거하고 같은 거다. 보통 도금 같은 것은 어떤 금속 표면에 전기를 이용해서 얇게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석영이라는 곳에 얇게 금이 입히지만 그 다음에는 금에 금을 마치 도금시키는 것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 그럼 다시 이제 골든 그 너겟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자 이 소리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암석이 탁 쪼개지는 그 단청을 통해 가지고 자, 단청 틈이 생기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열수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겠죠. 좀 넓게 그려보죠. 자, 열수 같은 것이 이렇게 유체가 지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다 채워진 것이 석영맥입니다. 요 안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골드 너겟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런 금 덩어리가 발견되는데 그 다음 줄 보면 지진 활동 동안에 석영의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지진이 이제 생기면 지진이 힘을 딱 주겠죠. 그럼 이 석영이 전기를 즉 전압을 발생을 시키고 이런 유체에 있는 검들이 여기다가 들러붙기에 그 정도 충분할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붙은 검이 있다면 그 뒤에 또 검들이 이 검에 이제는 검에 이제 더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어쨌든 검들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금덩어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진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만큼 석영에 생기는 전기도 점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이런 유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검에 나중에 점점 들러붙어가 검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줄 보면 뭐 수백만 년이 흘러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 그죠? Repeated again and again.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금이 왜 석영맥과 함께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